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다음으로 분수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분수의 성격을 굉장히 좀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우리 부동산학개론 문제를 푸실 때는, 공부하시는 데는 분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수의 성격을 잘 모르시면 일일이 모든 비율들을 다 외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분모 분자를 바꿨을 때 계속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개념만 정확히 잡아놓으면 그 내용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해 내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분수는 짝대기 짝 긋고 당연히 모분의 뭐였습니까? 분모분의 분자인데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리게 돼 있다? 분자로 올리게 돼 있답니다. 그 다음 분모분의 분자에서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1보다 크면 얘 뭐가 큰 거다?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겁니다. 그럼 이제 분모분의 분자에서 얘가 1이란 얘기는 분자와 분모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고 분모분의 분자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 그래서 이 크기순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분수의 성격.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그때 분자가 반대로 분모보다 크다면 자 분자가 분모보다 크답니다.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가 나온다? 그럼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당연히 원래 금액보다, 원래 수치보다 더 커지게 돼 있답니다. 곱하면,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2, 3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커집니다. 그런데 분모분의 분자에서 얘 분모가 더 크다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면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될 것이고 그럼 0. 얼마가 되면 원래 금액에다가 0. 얼마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당연히 원래 값보다 작아진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보면 여러분 화폐 시간가치 계수 쫙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었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그래서 일시불끼리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데 그 둘은 역수관계였던 것. 그때 괄호로 묶어서 그냥 현재가치 계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일시불은. 그리고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각각 현재가치 내에서 2개.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였습니다. 저당상수가 이쪽 현재가치 계수 쪽에 있는 건 어떻게 외웠다? 미음이 없으니까 현재가치 계수구나. 그 다음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 역시 2개인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미음이 들어있는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였습니다. 이 내용. 얘는 죽음의 T로 쫙 나눠져 있다가 기억나시면 되고 그래서 둘 역수관계였다라는 게 꼭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거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로 나누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 현재가치 계수를 2글자로 줄이면 뭘 것 같습니까? 현가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치 계수를 줄여서 뭐라고도 하냐면 현가계수라고도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그럼 미래가치 계수를 2글자로 줄이면 미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얘 레가입니다. 레가.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잘 모르시겠으면 내일은 미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는 미래가치의 줄임말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6개의 계수들의 식을 기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일시불의 계산은 연금 계산보다 더 간단하겠습니까? 예,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수식이 있는데 화폐 시간가치 계수 수식이랍니다. 봤더니 간단합니다. 그럼 얘는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금과 관련돼서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일지 구하는 식,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일까 구하는 식, 얼마씩 모아야 될지 얼마씩 갚아야 될지 구하는 식은 일시불의 계산보다는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하다면 연금과 관련된 계산식이구나. 그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 플러스 R의 N승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는 원금입니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이었습니다. 100 몇 프로 된 금액 몇 번인지. 그 다음 1은 원금이었습니다. 투자 원금. 그리고 R이 이자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에 원리금을 또 더하면 원금이 2번 돼버리니까 이건 식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마이너스 관계로 연결이 돼 있고 돈끼리는 수평선상에 있을 수 있지만 이자율, 원금에서 이자를 빼거나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주인공 3가지를 알아본 거고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화폐 시간가치계수 총 6개, 현재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 각각 3개씩 역수관계 죽음의 T 그려놓고 역수관계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식을 아예 물어보는 방법에서 정 암기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때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의 구분 방법은 플러스 n승이 돼 있다면 얘는 항상 현재가 처음 시작 출발이었습니다. 그럼 플러스 n승이 돼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n승,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n년을 더하면 당연히 n년 뒤 금액이 되므로 얘는 미래가치 계수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아, 그럼 당연히 이번엔 마이너스 n승이 있을 겁니다. 수식에. 그럼 현재 금액에 플러스 n승이 붙어서 n년 뒤 금액이 됐는데 마이너스 n승을 해버리면 얘는 n년 뒤 금액에서 n년을 빼버리면 현재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가치계수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식을 봤을 때 플러스 n승이 있는 식이라면 플러스 n승이라면 n년 뒤 금액 미래가치계수구나 얘는. 마이너스 n승이 붙어 있으면 n년 뒤에서 n승을 빼버리니까 현재로 돌아갔구나. 얘는 현재가치계수구나. 얘를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일시불 관련 계수와 연금 관련 계수의 구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면 뭐고? 일시불이고 복잡하면 연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면 일시불, 복잡하면 연금이구나.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합쳐진 금액을 구하는 계수와 쪼개진 금액을 구하는 계수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연금과 관련된 내용에서 연금이 있는데 걔들을 다 모아서 현재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일지 계산을 해볼 수 있고 연금들을 다 모아서 미래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가 될지 구할 수 있답니다. 걔가 덩어리 금액, 합쳐진 금액을 구하는 계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억을 빌렸다 10년에 걸쳐서 갚아나갈 때 얼마씩 갚아나가는지 그럼 1억을 쪼개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당 상수. 10년 뒤 1억을 만들고 싶다 얼마씩 모아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때 10년 뒤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쪼개주는 거 아닙니까? 걔도. 그래서 합쳐주는 금액과 계수와 쪼개지는 계수는 당연히 뒤집은 역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요. 분자가 길면 자 식을 딱 봤는데 화폐 시간가치 계수 식이라는데 분자가 길답니다. 어떤 수치가 있는데 그럼 걔는 1보다 큰 수다? 그럼 곱하면 커집니다. 그러면 합쳐진 금액을 구하는 수일 거 아닙니까? 곱하면 커지는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계수. 이게 바로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분모가 만약에 더 길면 큰 겁니다. 이따가 한번 볼 겁니다. 분모가 더 길면 크면 얘는 분명히 1보다 작은 수일 겁니다. 곱하면 전의 금액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쪼개준다. 쪼개진 금액을 만드는 계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식의 구성을 보면 식의 구성 법칙입니다. 첫 번째 1 플러스 R의 n승은 원리금입니다. 그 다음 1은 뭐였습니까? 원금. 이 둘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가 돼버리면 원금이 2번이 돼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플러스 이건 연금과 관련된 식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앞에 플러스가 돼 있다면 얘는 플러스 n승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n.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1 플러스 R의 앞에 마이너스가 됐다면 얘는 마이너스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와 같이 돼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얘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R은 이자율이었습니다. 얘는 혼자만 존재하는 겁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호는 항상 플러스지 마이너스 R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출발은 뭐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뭐가 붙어서 이자가 더해져서 미래가치로 갔다가 이자를 빼면 현재가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플러스더라.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R이다 이런 식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네 번째 분수의 분모와 분자로 대입해 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얘 하나의 짝꿍이고 얘 하나의 짝꿍. 그래서 얘가 분모이거나 얘가 분자이거나 분모이거나 분자이거나
이렇게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액끼리는 같이 다니는 거고 이자율은 비율이니까 따로 다닌다. 분모 분자에 따로. 그럼 이제 한번 볼 겁니다.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랍니다. 여러분 이 식이 존재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원리금입니까 여러분? 네, 원리금 100 몇 프로 된 금액, 몇 번 된 금액이다 이 얘기고, 마이너스 n 1이면 얘는 원금이었습니다. 원리금과 원금 사이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마이너스가. 그럼 여기 앞에 플러스입니까 지금?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플러스면 얘는 플러스 n승, 그러니까 이 식은 존재할 수 있는 식이다? 예, 존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금과 원리금은 같은 분모면 분모, 분자면 분자, 똑같이 수평선상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인데 지금 1 플러스 R의 괄호 부분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n승이다? 얘 존재합니다. 이 식은 존재하는 식이 되더라.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얘 원리금입니다. 이자율입니다. 금액과 비율이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 x. 이런 식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자율, 원리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R. 현재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 겁니다. R은 항상 플러스더라. 그래서 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R이니까 얘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랍니다. 얘 틀렸습니까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지금 연금과 관련된 수식에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뭐가 된다? 플러스 n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x. 그 다음 원금, 원리금 맞는데 이 둘 사이에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것도 맞는데 마이너스면 여긴 뭐다? 마이너스 n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된답니다. 그럼 지금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간단합니까? 수식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n승이니까 지금 플러스 n승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미래가치 계수다, 현재가치 계수다? n년 뒤 금액을 만들어주는 계수니까 미래가치 계수인 것이고, 먼저 이것부터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 간단한 거 보니까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그러면 얘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현재 1 원금을 가지고 미래 금액을 만들 때 만약에 10% 2년 뒤 금액이면 110%에 두 번 1.1의 2승을 곱해주면 미래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랍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주는 계수. 그럼 이번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얘를 딱 보자마자 여기 마이너스 n입니다. 얘는 다른 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금과 원리금 이 사이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여도 여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 n승이니까 n년 뒤 금액에서 n년을 빼면 얘 현재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 가치 계수겠구나. 그 다음 식이 간단하니까 일시불입니다. 그럼 얘의 정체를 이제 알았답니다. 얘는 바로 뭐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그럼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것은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지 않습니까? 실을. 아까 걔로 나눠준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돌아간다고. 그 다음 이번에는 지금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랍니다. 우선 있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자율과 원리금, 원금은 마이너스로 존재 사이에 그 다음 플러스면 플러스 n승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R이니까 맞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확인. 플러스 n승입니까 여러분? 그럼 n년 뒤 금액을 만들어주는 계수니까 미래가치 계수이겠구나. 지금 뭔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외워보시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얘는 식이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복잡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감채기금 계수일 텐데 지금 보니까 분자가 깁니까? 분자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럼 1보다 큰 수다? 그럼 곱하면 덩어리 금액이 나온다? 그럼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계수는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인지 계산하는 수식.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된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라면 얘를 딱
받아들자마자 아 플러스 n승이구나. 그럼 미래가치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n승 미래가치 계수이겠구나. 복잡하구나.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럼 이제 범인이 둘입니다. 이거 손가락 접어 게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감채 기금 계수일 텐데 지금 봤더니 분모가 깁니까? 그럼 분모가 더 길면 1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 얘를 곱하면 쪼개진 금액이 나온다. 쪼개진 금액. 그래서 얼마씩 모아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얘는 정체가 뭐다? 상환기금 계수 또는 감채기금 계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엔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식의 구성, 이자율, 원금, 원리금, 사이는 원금과 원리금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N승이니까 현재가치로 돌아갔겠구나. 현재가치 계수고. 복잡하니까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 다음 분자가 지금 더 기니까 곱하면 얘는 1보다 큰 수가 나오니까 얘를 곱하면 덩어리 금액으로 커지겠구나.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받으면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가 될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얘의 정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수식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이자율로 20년 뒤 금액이다 그러면 얘 10% 0.1 넣어서 1.1에 20승, 마이너스 20승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분의 R이랍니다.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마이너스 N승이구나. 그럼 N년을 빼버리니까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현재 가치 계수. 복잡하구나. 연금. 그 다음 분모가 더 길구나. 분모가 길구나. 그럼 1보다 작은 수. 얘를 곱하면 작아지겠구나. 쪼개주는구나. 그럼 연금과 관련된 내용 중에 쪼개주는 거는 저당 상수가 된답니다. 얼마씩 갚아라. 이 내용.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수는 뭐였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관계 있는 수였습니다. 관계 있는 수. 그리하여 네모 계수는 네모와 관계 있는 수. 그래서 네모 계수를 곱하면 네모가 나오고 동그라미 계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복습입니다.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더라? 세모가 나오니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만 알면 뭘 곱해야 될지, 무슨 계수를 곱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구해야 될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 싶으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고 또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없다면 분명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을 것이다. 걔로 나눠주면 된답니다.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1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현재 1억 원은 R% 이자율로 N년 뒤 얼마인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저는 무조건 뭘 찾냐면 현재 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억 원은 일시불입니까? 여러분 연이어 나오는 금액입니까? 일시불이지 않습니까? 한 번. 그 다음 알고 싶은 건 지금 N년 뒤 금액입니까? 그럼 N년 뒤 금액은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이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알고 싶으면 뭘 곱하면 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1억에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거나 또는 얘의 역수인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로 나누거나 이게 정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뭔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알면 사용하는 계수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N년 뒤 1억 원을 R% 할인율로 할인하면 현재 얼마인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랍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을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럼 1억 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일시불입니다. 지금 뭘 구하랍니까? 현재 얼마인지 구해보랍니다.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사용하는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일 겁니다. 그래서 1억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거나 얘가 보기 중에 없다면 그때는 나눠주면 된다. 얘의 역수인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얘 두 글자 줄여서 미가 내가 계수를 나눠주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 번째로 매년 1,000만 원씩
N년 동안 받는 연금을 알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금 한꺼번에 받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1,000만 원씩 받는 금액인 겁니다.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연이어 받는 금액이다. 얘의 정체는 일시불 연금입니다. 근데 걔를 매년 받지 않고 얘를 한꺼번에 지금 한꺼번에 받겠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연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일지 얘를 알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개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거라고 얘를 찾아봐도 보기 중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럼 분명히 얘의 역수인 저당 상수로 나눈다가 문제에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매년 1,000만 원씩 N년 동안 받는 연금을 알프로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매년 받지 않고 N년 뒤에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일지 궁금하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000만 원씩 연금의 N년 뒤 금액이지 않습니까? N년 뒤 미래가치.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기 중에 1억, 지금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얘의 역수. 저당 상수입니까? 감채기금 개수입니까? 감채기금 개수였다. 그래서 감채기금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이번엔 지금 1억 원을 빌리고 5% 이자율로 10년에 걸쳐서 매년 상환할 금액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수랍니다. 갚아나갈 금액을 구하는. 그럼 이제 정체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1억을 빌렸답니다. 지금 1억을 빌렸다, 1억 대출을 받았다, 1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정체가 뭐냐면 저당인 겁니다. 저당. 저당인 것이다. 그럼 저당에는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얼마씩 갚아라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온답니다. 그래야요 얘를 딱 받아들자마자 아 저당이구나. 지금 얼마를 빌렸다 그러면 걔는 저당인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저당인 겁니다. 그럼 뭘 사용한다? 저당 상수. 그런데 이제 분명히 1억에 곱하기 저당 상수 5% 연이자율 그 다음 10년 매년이니까 10년을 곱했습니다. 얘가 보기 중에 있겠다 없겠다? 이제 없다라는 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당연히 얘의 역수인 뭐로 나눠주면 된다? 감채기금 개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저당 상수는 미음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금과 관련된 현재 가치 개수의 일종이고 걔의 역수더라. 그래서 1억 나누기 연금의 현가 개수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년 뒤 1억 원을 만들고자 한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0년 뒤 1억 원을 만들고자 한답니다. 그럼 10년 동안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1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원금을 부었더니 그 원금에 뭘 더해서? 이자를 더해서 10년 뒤 1억을 되돌려 받는 겁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은 되돌려 받는 기금이다. 상환 기금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상환기금에는 뭘 곱한다? 상환기금 개수를 곱해서 얼마씩 적립해 나갈지 쪼개진 금액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1억에 곱하기 상환기금 개수, 연이자율 5%, 그 다음 10년 뒤 금액입니다. 매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곱해주면 되는데 얘 보기 중에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얘 없을 것 같답니다. 얘 역수는 뭐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나누기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5% 10년으로 나눠주면 매년 적립할 금액이 나온답니다. 매년 적립할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어디다 힘을 줬습니까, 여러분? 매년에다가 힘을 준 겁니다. 그럼 무언가 함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레벨 2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지금 1억을 빌리고 자 1억 빌렸답니다. 얘 딱 더 이상 가지도 말고 1억 빌렸다 그러면 얘는 뭐다? 저당. 그럼 뭘 곱하면 되는데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 1억 곱하기 저당 상수 5% 그리고 10년
얘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보기 1번에. 그래서 걔를 꽉 찍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틀렸더라는 겁니다. 왜 틀렸나 봤더니 얘는 10년에 걸쳐서 매월 상환할 금액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저당 상수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매월 금액을 구해보라니까 매월이니까 연 이자율을 12로 나눠서 월 이자율로 고치고 되십니까? 그 다음 연수에 12를 곱해서 월수로 고쳐줘야지만 120개월 이렇게 고쳐줘야지만 얘가 매월 상환할 금액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럼 얘를 곱하거나 아니면 얘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주거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10년 뒤 1억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0년 뒤 10년 동안 내가 계속 부은 금액 되돌려 받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그럼 1억은 상환기금이더라. 상환기금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얘도 지금 뭘 구하라고 돼 있습니까? 매월이라고 돼 있답니다. 그러면 10이 나누고 11을 곱해줘야지만 이 내용의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리하여 지금 1억의 정답은 상환기금 개수를 5% 10년으로 구해주면 안 되고 10이 나누고 그래서 연이자율 10이 나눠서 월이자율로 고쳐주고 연수에 12 곱해서 월수로 고쳐주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 함정 빠지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럼 상환기금 개수를 곱한다는 얘 역수인 뭐로 나눈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로 나눠준다가 된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1년 뒤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1,000만 원씩 3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뒤부터 시작되는 1,000만 원씩 3년 연금이랍니다. 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자 한답니다. 중요한 포인트,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에 3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답은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5% 이자율 3년. 그래서 실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표가 있습니다. 표가. 무슨 표가 있냐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표, 저당 상수표, 상환기금 계수표가 있는 겁니다. 표가 총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표에서 이자율과 기간을 가지고 쫙 얼마 수치가 나온 표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점, 그 수치를 읽어서 곱해주면 끝난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언제 얘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럼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되는지만 구해내는 게 우리 실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에 딱 한 번 그 수식을 외워야지만 화폐 시간가치 계수의 수식을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단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서 찾는 건데 5% 3년 얘를 곱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식을 보자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뒤부터 시작해서 2년 뒤, 3년 뒤가 됩니다. 그때 얼마씩?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1년 뒤 1,000만 원은 원금만 있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제가 왜 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2년 뒤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얘는 원금 플러스 이 이자입니까? 얘보단 이자가 더 붙었을 거니까. 한 번 더 붙었으니까. 그럼 3년 뒤 금액은 얘는 원금만 있습니까? 현재 원금 기준으로 원금 플러스 이 이자입니까? 원금 플러스 이 이자가 붙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로부터 먼 미래의 돈일수록 이자가 많이 붙은 금액입니까? 그럼 그 이자 많이 붙은 놈을 까면 현재 가치는 줄어든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는 1년 뒤 금액 1,000만 원을 우리는 현재 가치로 바로 얘 따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자율이 얼마랍니까? 10%. 지금 이자율이 지금 5%입니다. 그럼 얘는 105% 된 금액이다. 몇 번? 한 번 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1.05의 뭐로? 1승으로 나눠주면 되고 얘는 1.05의 2승으로 나눠주면 되고 얘는 1.05의 3승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로 바뀌는 겁니다. 실은. 근데 지금 그 식을 일일이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뭐만 곱해주면 연금의 현가계수만 딱 곱해주면
세 번 연금의 현재 가치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리하겠습니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를 보면 보십시오. 3년 뒤부터 시작되는 자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까는 1년 뒤부터 시작되는 1,000만 원 연금 3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뒤부터 시작되는 1,000만 원씩 3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이랍니다. 그럼 얘를 딱 받아들자마자 거의 대부분 어떻게 푸실 거냐면 당연히 이렇게 푸실 겁니다. 아, 박수연이 네가 이렇게 풀라고 했잖아. 지금 1,000만 원씩 얘 연금이네. 근데 뭘 알고 싶다?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3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그래서 1,000만 원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이자율 5% 3년을 곱해주면 답이다라고 딱 체크하고 나오면 틀리더라는 겁니다. 왜 틀리냐면 잘 보십시오. 현재 기준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입니다. 그럼 지금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1,000만 원이 처음 나오는 건 지금 1년 뒤가 아닙니다. 몇 년 뒤부터 시작되는? 3년 뒤부터 시작되는 1,000만 원 연금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1,000만 원 3번 연금인데 여기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딱 곱해버리면 얘는 언제 금액이 되냐면 바로 전년도 덩어리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년 뒤 덩어리 금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일시불.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은 지금 계산한 금액은 일시불의 미래가치지 않습니까? 일시불의 2년 뒤 미래가치. 그럼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니까? 현재가치니까. 얘에다가 다시 현재가치 계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럼 얘는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5% 2년을 곱해줘야지만 다시 최종적으로 현재가치가 된답니다. 지금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 나오는 최고난도의 내용인 건데 현재부터 시작해서 1년 뒤부터 시작된 3년 연금입니다. 얘는 우리가 두 번째로 본 현재부터 시작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가 있을 때 3년 뒤부터 시작된 연금 1,000만 원 연금 3번입니다. 그럼 둘 다 1,000만 원 연금 3번이라는 것 액면 금액은 3,000만 원, 3,000만 원 똑같지만 잘 보십시오.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까? 원금 플러스 이이자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이자. 지금 이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는 원금 플러스 이이자고 이 둘은 같은 거고 지금. 얘는 원금 플러스 이이자입니다.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어서 얘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각각을 현재 가치로 고쳐보면 얘 5% 이자가 달라붙은 거라면 105% 한 번? 얘는 그럼 현재 가치로 고칠 때 1.05에 1승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1.05에 몇 승으로 나누고 2승이고 두 번 곱해진 금액이니까 두 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5에 몇 승으로 3승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럼 얘는 1.05에 3승입니다. 얘 1.05에 몇 승으로 나눈다? 4번을 곱한 금액이 얘니까 1.05에 4승으로 나눠줘야지만 현재 가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는 1.05에 4승으로 나눠주는 거고 얘는 1.05에 5승으로 나눠준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금액은 이 금액의 합은 이 첫 번째 금액과 두 번째 이 덩어리 금액들의 합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더 크다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 클 겁니다. 이 금액이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는 한 번 더 할인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첫 번째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보시면 N년 뒤부터 시작된 연금의 현가화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N년 뒤부터 시작되는 1,000만 원씩 N번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을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M년 연금의 현가 계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줬습니다. 지금 R%의 M년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곱하면 얘는 N-1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년.
그래서 여기다 뭘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되냐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또 한 번 곱해줘야 된답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n-1년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1년 뒤부터 시작되는 연금의 흐름이라면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할 필요가 없는 게 다시 곱할 필요가 없는 게 얘 어차피 1년 뒤 금액에서 얘가 덩어리 금액으로 바로 전년이 되면 1년 뒤 금액이 바로 전년은 언제다? 현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N년 뒤부터 시작된 연금의 현가와 실제 문제의 적용입니다. 5년 뒤부터 시작되는 1,000만 원씩 10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은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7% 이자율 그리고 몇 번? 10번 10년을 곱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얘를 곱해주면 바로 현재로 뿅 간다. 5년 뒤부터 출발했으니까 4년 뒤로 간다? 4년 뒤 덩어리 금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7% 4년을 다시 한번 곱해줘야지만 얘가 현재 가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 개념을 꼭 잡아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금에서 불순물을 다 뺀 것. 얘를 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추에서 불순물을 다 뺀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별걸 다 안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후추에서 불순물을 다 뺀 걸 오뚜기 순후추?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오뚜기 순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 것은 순후추가 되더라. 그리하여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경비나 MM입니다. 경비나 지출이나 비용, 경비, 지출, 비용이 다 똑같습니다. 비용인 겁니다. 경비, 지출, 비용을 빼면 얘는 무조건 순을 붙여주십시오. 무조건 순을 붙이는 겁니다. 순을. 그러면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면 지출 뺐습니다. 그럼 빼면 뭘 붙인다? 순. 그래서 순 현재 가치. 줄여서 세 글자 순 현가입니다. 되십니까? 다시 한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뺐으니까 뭐다? 지출, 경비, 비용을 빼면 무조건 순자 붙입니다. 순현재 가치. 세 글자 줄여서 뭐? 순현가. 그럼 두 번째.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유효한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뺐답니다. 그러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업 경비를 뺀 겁니다. 경비 빼면 순자 붙인다. 그래서 얘는 순영업 소득이 됩니다. 다시 유효조소득에서 유효한 총소득. 임진왜란 때 외국가 썼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조총. 그래서 조와 총은 같다라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자로 조가 총을 의미합니다.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유효조소득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유효총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뺐다 그러면 비용 빼면 지출 빼면 경비 빼면 뭘 붙이더라?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팔고 받은 금액 매도 가액에서 매도 경비라는 걸 빼면 경비 뺐구나. 빼면 뭘 붙인다? 순매도액이 됩니다. 따로 별도로 막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비용 빼면 뭐 붙인다? 순수익이 됩니다.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빼면 금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고? 순금이고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 게 순후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비용이나 경비나 지출을 빼면 무조건 예외 없이 뭘 붙인다? 순을 붙이고 들어가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들인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제5장에 현금의 흐름 판단을 한번 보자면 현금의 흐름 판단 이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론 공부할 때 무슨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하자는 약속을 했습니까? 지분 투자자? 우린 다 지분 투자자였습니다. 지분을 소유한다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지분 투자자였습니다. 그럼 지분 투자자는 취득할 때, 건물을 취득할 때 돈이 나갑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건물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돈이 나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 시에는 집 나가는 내 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을 유식한 표현 두 글자 뭐라고 했다? 지분. 세 글자 지분액. 다섯 글자 지분 투자액.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 중에 샀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다가 다시 팔 텐데, 그럼 가지고 있다가를 유식한 표현 보유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럼 보유 기간 중에 놀리겠다, 임대한다? 임대할 겁니다. 그럼 임대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적이 임대 수입이 목적이 되는 거고, 그 임대 수입은 취득 시에 들어오는 겁니까? 취득할 때 들어옵니까? 양도할 때 들어오는 겁니까? 보유 기간 중에? 보유 기간 중에 들어옵니다. 그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이, 보유 기간 중에 영업이 임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결국은 영업 소득이 된다. 영업 소득. 그리고 팔면 그때 내가 지불했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게 되면 우리 양도 차익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 이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되파는 겁니다. 판답니다. 판다. 그래서 산다를 유식한 표현 뭐라고 하고? 두 글자 취득. 가지고 있다가를 두 글자 보유. 판다를 두 글자 양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내 돈을 뭐라고 한다? 지분액. 그럼 보유 기간 중에 그 지분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보유 기간 중에는 수입이 들어올 텐데 우리는 실제로 세금까지 뺀 다음에 손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양도했을 때는 집 나갔던 지분액이 다시 복귀합니까, 여러분? 집을 팔면 내가 취득 시에 내보냈던 내 돈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 시에는 지분이 복귀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걔를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걔도 세금까지 뺀 후로 따질 거다. 그래서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포인트. 현금 흐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는 수입, 얘는 지출. 그래서 더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 단계가 3단계로 존재한답니다. 지금 취득, 보유, 양도로. 그래서 사는 걸 유식한 표현 두 글자 취득, 가지고 있는 걸 보유, 파는 걸 양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 발생합니다. 영업소득을 통한 이득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 그리고 양도 시에 집 나갔던 지분액이 복귀하는데 이때 자본가치 증가를 통해서 이득이 발생했다면 얘는 자본이득이다. 자본이득. 그래서 얘를 바꿔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할 테니까 지금 개념을 잡으십시오. 무슨 개념을 잡아주는 거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취득, 보유, 양도. 그때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돈, 지분액, 양도하면 집 나갔던 지분액이 복귀한다. 지분 복귀액, 보유 기간 중에 임대 수입. 임대 사업 자체가 지분 투자자의 영업이므로 영업 소득을 통한 이득,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 자본 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양도 차익을 자본 이득이라고 부동산 학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들어온 돈을 다 손에 쥐게 됩니까? 여러분, 뭔가를 빼고 손에 쥐게 됩니까? 뭔가를 빼고 손에 쥡니다. 그럼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소득을 다 손에 쥘 수 없으니까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먼저 빼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은 비싸서 내 돈에 남의 돈 빌려서 산 겁니다. 그래서 총투자액이 된 겁니다. 그럼 내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지불하지 않아야 된다? 남의 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 빼고, 두 번째로 남의 돈 갚고 원리금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돈 갚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와서 뜯어가는 뭔가가 있습니까? 해마다 뜯어가는 뭔가가 있더라. 정부가 와서 뭘 매기더라. 세금을 뜯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까지 낸 후에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이든지 간에 그냥 손에 쥐는 거다. 빼고 손에 쥔다. 빼고 손에 쥡니다.
뭘 빼고?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까지 빼고 손해 집니다. 세후 수익을 손에 쥐게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자가 누리는 수익은 무슨 수익이다? 세후 수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세후 수익이 큰 부동산 투자는 할 것이고 세후 수익이 작다라면 그때는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소득이 굉장히 큰데 경비가 많이 나가서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다면 그 투자 안 할 겁니다. 남의 돈 많이 높은 이자로 갚아서 남는 게 별로 없다면 투자 안 할 겁니다. 세금이 거의 대부분 뜯겨나가서 남는 게 없다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소득이 얼마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나가는 돈이 경비와 저당과 세금의 크기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 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매직 소득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첫 번째 그 소득 발생시키기 위한 뭘 빼고? 경비 빼고. 경비 뺍니다. 경 빼는 겁니다. 그 다음 남의 돈 갚고 저당 뺍니다. 그 다음 또 못 뺀다? 세금까지 빼면 그때 최종적으로 손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주십시오. 경, 저, 세. 예, 그래서 경비, 저당, 세금을 빼고 손에 쥐게 된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내용에서 정확하게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볼 텐데 이 부분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10분 쉬시기 전에 제가 꼭 5분간 정리를 해보시고 내용을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복습해 보시고 핵심 키워드 생각해 보고 뭐가 중요했는지 따져보고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셔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